네, 안녕하세요. 카도입니다. 제가 카페를 운영하는 거는 재밌는 글들도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종목 분석이나 이런 거나 뭐 매매 일지라던가 이런 걸 계속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저도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여러분도 새로운 걸 얻어갈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구조니까 좀 재밌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딱 그 취지에 맞는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좀 소개 좀 해드리고, 그리고 제 생각도 좀 곁들여 드릴게요. 일단 도루마모님께서 I've come to be bargain을 외치시면서 이제 이렇게 별표를 딱 그리면서 초록색으로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글을 쭉 읽어보니까 주말부터 제가 계속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제 매매 종목들 중에 하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설명을 하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뭐 레몽레인이나 코퍼스 코리아나 미스터 블루 같은 거 관련해서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주다 맞고요. 그리고 종목을 공부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뭐 위에 있는 거는 솔직히 저는 이제 크게 뭐 코멘트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밑에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틀릴 가능성도 높다 얘기를 하셨는데, 뭐 틀려도 상관없죠. 근데 일단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얘네를 1회성으로 보느냐 다회성으로 보느냐, 요 차이가 있거든요. 일단 저는 모든 테마를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보진 않아요. 왜냐면 일단 우리 돈 쓴 사람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명품 옷을 샀어요. 자주 안 입으실 건가요? 물론 저도 사놓고 잘 안 입는 구찌 옷도 있고, 사놓고 잘 안 신는 신발도 있고, 그리고 사놓고 잘 안 드는 뭐 클러치도 있어요. 근데 꼭 비싼 거는 자주 들게 되고요. 그리고 애초에 살 때부터 좀 많이 고민하고 사게 돼요. 바꿔 말하면요, 돈 쓴 사람 입장에서는요, 계속 그걸 들고 싶어 할 거고요. 처음부터 그 돈을 쓴 데는 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뭐 2, 30억 벌자고 들어온 것도 아닐 거고요. 결국 핵심은 이 진짜 딱 2, 30억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걸로 돈을 벌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테마를 엮을 수 있는지 요걸 좀 생각해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잠깐 숨이 찼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엮일 수 있는 것들 한번 쭉 나열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뭐 미스터 블루나 이런 친구들은 뭐 MBT도 그렇고요. 앞으로 웹툰 기반 혹은 웹소설 기반, 얘네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관련사고요. 여기는 지불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슈가 터질 때마다. 그러면 빠지면 보고 있다가 이런 이슈, 뭐 새로운 뭐 웹툰 기반의 드라마, 웹툰 기반의 게임 이런 게 튀어나온다 그래? 그러면 그럼 난 바닥에서 사야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런 애들이 문제예요. 자, 레몽레인 같은 경우엔 제가 되게 좋게 봤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드라마기도 하고요. 동시에 영화도 좀 관련된 재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어떤 관점으로 봤었냐면, 얘네가 이제 위지윅, 그리고 그 위로는 컴투스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게임, 제작사, 그리고 여기는 디즈니 향이 매출이 높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연결되는 게 메타버스예요. 그리고 이쪽에 NP 같은 회사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위지윅이나 이런 경우, 레몽레인이나 이런 경우에 되게 좋게 봤던 게 뭐냐면, 우리가 요즘 OSMU, 그러니까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게 뭐 이제 시장이 약간 정석적인 루트가 됐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도 만들 수 있고, 드라마나 영화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직접 제작도 하고 판권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걸 게임화도 시킬 수 있고, 요런 구조가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자, 이제 디즈니에서 나오는 아바타라던가, 그리고 관련된 드라마라던가, 이런 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즉 뭐냐면, 이거는 일회성 테마가 아니라 다회성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분석을 해주신 거에서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봤던 게 뭐냐면요,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시면서 뭐 1A로 흘렀기 때문에 오늘도 1A로를 코퍼스나 미스터 블루가 눈에 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좋아, 다 좋은데 더 큰 게 뭐냐, 레몽레인 투자조합의 대량 매도, 그리고 미스터 블루는 뭐 사채 장난도 없다, 그리고 코퍼스는 최근에 10일을 전환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제 보기 시작하셨다는 거에서 되게 놀라웠는데,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레몽레인 전환 사채가 있고요. 그리고 전환이 언제부터 되느냐, 요걸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전환은 여기서부터 1년 뒤입니다. 그래서 2022 9월 17일부터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2026년까지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한 번 정도 더 전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이슈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것까지 써먹고 전환을 시킬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뭐 이 친구 SBI 같은 경우에는 다 털고 나갔고요. 그리고 한 펀드가 더 있어요. 걔네들도 털고 나갔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물량들이 되게 깔끔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잘 생각해 봐야 될 건 얘네들이 털고 나간 게 딱 10%고요. 그 전에 털고 나간 거 메이플 투자 파트너스가 들고 나간 약 6%의 지분, 얘네도 그렇고 합치면 이제 거의 17%에 가깝죠. 이 17%의 지분을 사간 주체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자, 무슨 뜻이냐면요. 이 17%라는 숫자가요, 절대 적지 않은 게 약 한 30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300억 정도로 지금 마이너스 10%면 거의 30억이란 말이죠. 이걸 일반 개미들이 다 떠안았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분명 어떤 좀 큰 소위 말하는 쩐주들이 있을 거고, 걔네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걸 털리고, 그러니까 좀 수익 손실을 보고 그냥 그러고 끝낼 거라고 생각하고 이 종목을 매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 경고가 걸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매매했다라는 건 그 뒤에 있는 이슈들까지 분명히 고려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슈들까지 보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코퍼스 코리아에 대해서도 전환사채라던가 이런 걸 보셨고, 전환사채 전환 기한이나 이런 걸 보신 다음에 뭐 전환을 했죠. 전환가액 2,700원 정도로 전환을 했는데, 요거까지도 아마 추가 상승을 통해서 털고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그 전환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 다 이런 과정들을 거쳤고, 원래 전환 사채를 통해서 전환을 하고 그 뒤에 이슈를 붙이는 거는 원래 시장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긍정적이라고 보긴 힘들겠지만 부정적이어도 어쨌든 시장의 논리니까요.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분명히 있을 만한 일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슈를 더 붙여서 급등을 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레몽레인 관련해서도 그렇고 미스터블루 관련해서도 그렇고 제가 좀 나름 스터디를 많이 했었는데,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웹툰이잖아요. 웹툰 기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되는 회사들, 뭐 문피아라던가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뭐 스튜디오 JHS 이런 회사들이 있어. 자, 이 두 회사는 뿔어라 이것이 너와 나의 눈높이다라는 대사가 나오는 웹툰 노블레스의 손재호 작가님이 대표로 있는 회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랑 계속 엮일 거고, 그리고 얘네랑도 계속 엮일 것 같아요. 그러면 드라마가 이거 한 편으로 끝나지 않고 대작 드라마들이 계속 튀어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거기에 아바타까지 끼어 얹어지는, 거기다 메타버스까지 끼어 얹어지는 이 컨텐츠 섹터는 좀 새로운 무다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한 번 움직인 테마가 다른 테마로 또 엮여서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랑, 자, 두 번째로는 이 전환사채, 얘네들 전환시킬 때 어떤 시장의 논리들이 작용하느냐, 그리고 이런 대량 물량들, 그러니까 특히 펀드나 뭐 투자 파트너스 이런 이름을 가진 대량 물량들이 털고 나간 다음에 어떤 시장의 논리들이 작용하느냐, 요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촬영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런 것들 관련된 이슈를 몇 번 겪으실 텐데, 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실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냥 좀 시장의 논리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라서요.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딩룸의 카도였습니다.